김장렬 본부장님 만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감산을 좀 기대했는데. 했으면 감자를 기대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가 올려 감자만 나오면 주가 올렸을 텐데. 그런 말이죠. 예. 아쉽습니다. 예, 컨퍼런스 콜 하면서 어쨌든 투자는 꾸준히 할 텐데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주가가 이제 흔들린 건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오른 것들이 그러면 기대감이 이제 빠진 거예요. 어떻게 봐야지, 삼성전자. 오른 건 기대감이니까 그만큼 오를 수 예, 있고요. 예. 65,000원 근처까지 간 것도 리즈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예. 일정 부분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 근데 꼭 감산에 대한 거를 기대감은 있었지만 감산을 할 거라고 확신에 차서 들어와서 매수했던 건 또 아니지 않나요? 확신을 찼다면은 한 7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 그 여지는 남겨놓은 거죠. 예. 저번에 한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야금야금 오른 이유는 네. 감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80%였다고 보고요. 20%는 매크로. 금리가 끝이 보인다. 미국이. 그럼 한국의 대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화 환율이 1280 하다가 1230가 내려오니까 한국 대표주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고유 요인이 아닌 패시브 요인을 그렇죠. 사고 환율 요인을 샀다. 그 20% 30%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거보다는 감산이 더 컸을 것 같지만 그렇죠. 그것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인 요인에서 들어가게 되면 네. 결국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면 감산을 좀 하면서 가격을 떨어지는 가격을 이제 그렇죠. 이제 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그 자신이 있나 보죠? 감산하라고 버티는 거면 삼성전자는? 걔네들이 감산 안 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저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격 하락률은 4, 4분기가 워낙 세서 네. 한 30% 빠졌거든요. 네. 삼성 얘기하는 네. 보니까 1분기는 대체적으로 뭐 한 20% 가까이 2분기는 뭐 10% 미만 네. 3분기는 모르겠고 이런 분위기라고요. 근데 그 가격을 조절할 필요나 자기네가 노력한다고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감산하면 가격을 잡을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잡는 게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수요가 그걸로 땡겨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추세를 돌릴 수 없다는 거구나. 예. 그걸 안다. 그걸 뭐 한 분기 앞당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1차 목표가 65,000원에서 건드려질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근본적인 거는 삼성전자가 고뇌에 빠져 있어요. 올해의 투자를 아까 작년보다 늘린다고 안 했죠. 뭐 감사는 안 한다 했지만 늘린다고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대충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 작년 비슷. 좋게 생각하면은 엄청 늘려서 작년보다 이 장에 작년에 뭐 50조인지 얼마 하는데 반도체가 30 몇 조였는데 그걸 올해 늘리겠다 그러면 이게 아장이 나는 겁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고 유지 정도로 인디케이션 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가 올해 어닝이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20조 언저리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 43조였습니다. 와, 이 반토막 이하 나네 올해 20조 정도 왔다 갔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20조 정도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현금으로 안 나가는 그것이 40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라도 40조는 확보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삼성전자 20조가 아니고 적자 BEP가 되면은 감산을 해야 됩니다. 현금 창출이 40조밖에 안 되는데 투자는 60조 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 올해 포캐스트 해보니까 20조 정도 남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났다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40조 얼마 정도 하면 60조 이상 나오거든요. 투자는 커버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물론 여기 유점은 60조, 20조라는 숫자도 안 나올 정도로 험악하게 내려가면 어떡하냐 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품의 믹스라든지 이 라인 저 라인에 대한 뭐 전환제 해서 저절로 감산 효과를 알게 모르게 내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유지되는 거를 캐시플로우 상으로 대충 왁구가 맞으니까 그것이 왁구가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분기가 피크인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거죠. 괴로운 하이닉스네요. 괴로운 하이닉스가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요. 걔네들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부러 걔네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캐시플로우하고 에비타가 그러니까요. 적자가 아니면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변수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50조 투자 작년하고 비슷하고 아까 20조 정도 흑자가 나서 맞아떨어진다는 1분기인데
갑자기 돈이 한 5조, 10조 만약에 필요해. 쓸 곳이 갑자기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꿈인데. 뭐 M&A 그렇죠. 갑자기 5조 땡겨야 돼. 삼성전자 할 때 5천원 갖고 M&A는 아니게 아닙니까? 5조 땡겨야 돼. 아니면 뭐 10조, 아니 뭘 하면 그럼 없던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투자자들한테 주주 환원 정책을 남들 한다고 난리치는데 줄일 수도 없고 그걸 하던 걸 줄일 수도 없고 투자 작년마다 하는 걸 줄일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캐시플로우상 타이트하니까 반도체 가격에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감산 효과를 내볼까? 이런 생각을 굴릴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 간접적으로 그 표면적 감사는 아닐지라도 뭐 그렇죠. 감산 효과가 나는 것들을 우리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정도 따지면 6만 5천 원 간 거는 좀 빨리 간 거고 이게 다시 5만 8천 원, 5만 7천 원 내려가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더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제동에 걸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은 뭐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분야별로 다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분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했고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 파운드리는 되게 선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쪽 결국 삼성이 지금 뭐 TSMC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파운드리를 막 키우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3나노 들어간다는데 이게 뭐 성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는 것 같고 고객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율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얼마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그 비메모리 파운드 작년에 그 정확히 아까 사업별로 반도체가 2조 7천억, 2,700억 원 하는데 그게 비메모리 메모리 제가 확실히 못했지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작년에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흑자가 그 3조 정도는 나왔거든요. 올해 좀 준다 하더라도 2조 몇천 원 나오잖아요. 올해 아까 20조니까 저절로 커가지고 한 10% 이상 되는 거니까 의미가 조금 생기는 거죠. 이 눈치가 줄어서. 근데 3나노 해갖고 수율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도 고객을 확보만 하면 그러니까 팹 전문기가 설계 전문 퀄컴, AMD, 뭐 기타 엔비디아 포함해서 얘한테 오기만 하면은 주가의 모멘텀이 과거에는 5%였다면은 이제는 8%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커졌어요. 그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뉴스도 뭐 불확실하지만 기대해 볼 수 있네. 왜냐하면 뭐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로 개발해서 좋은 물 밑에서는 그런 작업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확실한 고객을 하나 잡아서 간다고 하면 그거는 뭐 뉴스가 될 수 있는. 그거 기대감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반락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이 이렇게 내려갈 그런 건 아닌 거다. 그런 것도 요인이긴 하죠.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한 자리를 예전에 2, 3% 제가 항상 얘기할 때 5%값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감산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뭐 결국 스마트폰 얘기도 아까 얘기하셨고 중국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거기는 새로운 혁신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뭐 옛날엔 그 스마트폰 쪽 IM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부분이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뭔가 엄청 벌어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결국은 반도체 그죠. 결국은 반도체 중에서도 어쨌든 메모리 시장이 살아나야 삼성전자가 그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또 이번에 올라올 때는 하이닉스가 더 빨리 밑에서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감산할 거라고 하니까. 반도체가 하이닉스는 전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95%가 그 기대감을 더 많이 땡겼었다. 많이 땡겼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올해 뭐 3조 적자다. 4분기가 1조면 3조 적자는 너무나 좋게 본 것 같은데 한 6조, 7조 하네. ROE가 마이너스잖아요. 내년도에 ROE가 다시 엄청 올라갈 정도로 내년에 흑자가 7조 된다. 작년에 7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나온다면 내일 발표되죠. 그러면 다시 주가 올라가게 맞는데 한번 보세요. 북밸류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닝이 안 나오니까 PR로. 삼성 하이닉스가 한 8만 5천 원 넘어가면은 오늘 얼마 가는 건데 그게 한 북밸류 1배 정도예요. 88,500원이에요. 올해 기준으로는 1배가 좀 넘을 것 같고 내년에 좀 회복이 되면은 올라가니까 대충 내년 기준으로 1배, 북밸류 1배면은 지금은 그게 적정한 가격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뭐 보유자 같은 경우는 보유, 매수자는 천천히 매수?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너무 사랑하지 마라. 자기 포트에 그게 있다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하는 건 아니니까. 애국하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애국심이 나는 거지.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네. 5만 원 중반 초반일 때 매집을 하셨으면은 사실은 저번에 갔을 때 좀 이익 실현 했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실망했으니까 좀 30% 컷하는 게 맞습니다. 네. 뭐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일부 줄이시고요. 그 다른 주식도 많으니까 한시 좋은데 매입하는 시기는 6만 원 깨질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빼지더라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매입 기회는 6만 원 전후로 하는데 몰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중국에서 시그널,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시그널을 확신이 돼야지 8만 5천원 사면 10만 원 이상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10만 원 이상 바라볼 단기적인 기회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특구 오늘은 아스트라자산운용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